기질을 무시하면 자기 비난이 반복될 수 있다. 기질을 인정하면 내게 맞춤화된 설계가 시작된다. 우리는 성격을 좀 고쳐봐. 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왔을까? 더 적극적으로, 더 사교적으로, 더 강하게 라는 말이다. 하지만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을 한다. 나는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할까? 혹시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라면 어떨까? 자기 이해는 단순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감정적 에너지를 줄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질이 무엇인지는 지난 에피소드 1 영상에서 말을 했다. 즉 한마디로 내 신경계의 기본 반응 강도이다. 자극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반응을 하는가. 성격은 그 반응 이후에 내가 선택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기질은 나의 기본값에 가깝고 성격은 그 위에 쌓인 습관을 구조화한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신경증이 높은 기질을 가진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기질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보여지는 행동 패턴, 즉 성격이 다르게 보인다.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기질의 A는 자신의 민감성을 인정한 상태이고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릴 줄 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미리 발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10번이고 20번이고 검토하고 대본을 외우는 등 준비성이라는 성격이 만들어졌다. 반면에 B 캐릭터는 민감함 때문에 발표 자체를 거부하려고 한다. 또는 남들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예 회피를 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서 회피적인 성격으로 형성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둘의 기질은 같지만 불안을 다루는 반복된 행동으로 성격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더 확실한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다. C와 D라는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신경증이 높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C는 외향성이 높고 D는 외향성이 낮은 내향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자. C는 감정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강도의 화로 되받아치거나 강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D는 겉으로는 조용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가 내부에서 증폭될 수 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말을 듣지? 와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서 내적 소모가 커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C는 외부 갈등이 커질 수 있고 D는 내부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의 강도는 클 수 있고 에너지의 방향만 다를 뿐이다. 기질은 감정 반응의 방향이고 그 위에서 어떤 습관과 태도를 설계하느냐가 성격의 영역이다. 이런 기질을 기반으로 한 성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 있다. 바로 빅5 모델인데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 및 친밀성 이 5가지 요소별로 기질적인 성격을 나눈다. 예를 들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편도체가 위협이라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기질을 무시할 때 발생을 한다. 난 괜찮아. 나는 강하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극한 상황에서 다시 기질이 튀어나온다. 그때 또 자책이 시작된다. 기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외향성, 신경성 이 2가지 요소는 기질적 기반이 더 강하고 성실성과 우호성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경험과 학습에 의해 강해진 것일 수도 있다. 기질과 성격을 나무와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기질은 나무의 뿌리, 태어날 때부터 물의 흡수력이 정해져 있다. 반면에 성격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들이다. 줄기와 가지는 다듬어져서 외형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질은 엔진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성격은 운전 방식이다. 같은 엔진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고 또는 속도를 내거나 급정지를 반복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다. 예전에 나는 목표에만 집중해서 하루를 계획을 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그거를 시간표에 끼워 넣고 그 시간을 다 채워야
하루를 좀 더 잘 산 것 같았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이 상당히 익숙해졌었다.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가 하루의 평가 기준이었다. 그런데 혼자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때 처음으로 보였다. 글쓰기처럼 깊은 사고와 구조화가 필요한 작업은 뇌의 에너지가 충분히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반면에 반복적이고 자동화된 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집중력만 확보되면 비교적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문제는 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강도로 하루에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이다.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도 깊은 사고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고, 그럴수록 밀도는 떨어지고 나는 또 내 능력을 탓하기도 했다. 왜 자주 집중력이 떨어질까? 예전에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될까? 나는 계속 능력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다. 그때 알게 된 건 이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신경계의 작동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사라는 환경이 마감과 평가, 상호작용이라는 외부적 압박으로 나를 밀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내 기질을 잘 알지 못했다. 결국 업무적 성격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던 거였다. 하지만 혼자 일하면서 외부 압박 대신에 내 신경계 상태가 곧 나 자신을 지탱하는 환경 자체가 된 것이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 중심의 업무가 많았다. 지금은 그 구조를 내가 만들고 내 사고로 확장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의 하루를 다르게 설계하면서 살아간다. 하루 시간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뇌의 상태와 이 사용의 깊이를 기준으로 일을 나눈다. 컨디션이 맑고 사고가 유연할 때는 구조를 잡고 글을 쓴다. 이미 뇌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일 경우에는 정리나 편집, 실행 업무로 전환을 한다. 중요한 건 일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순서를 내 뇌 상태에 맞게 재배치했을 뿐이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경계를 보호하면서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을 했다. 그 후로는 하루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리해보면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변명하는 일이 아니다. 기질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성격을 설계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이다. 기질을 무시하면 자기 비난이 반복될 수 있다. 기질을 인정하면 내게 맞춤화된 설계가 시작된다. 나는 내 기질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위에 나에게 맞는 습관을 설계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내면의 저항이 줄어들었다. 하루의 만족도가 달라졌고 성장은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법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려 하는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빅5 성격 모델을 활용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일은 결국 나를 직접 마주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